아무리 약을 챙겨 드셔도 혈관이 계속 막히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손발은 차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도 혈관은 조용히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정상이라는 말만 듣는데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혈관의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대학병원과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먼저 망가지는 것이 바로 혈관의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 약을 먹어도 건강식을 챙겨도 효과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늘 손발이 차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설치셨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그런데 생활 속 아주 간단한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뒤 다시 검사했을 때 혈액 흐름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밤에 편히 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혈관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막연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달라지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나 큰 병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가장 먼저 위협하는 것은 혈관입니다. 혈관은 온몸을 연결하는 길과 같습니다. 이 길이 좁아지고 끈적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손발 냉기, 만성 피로, 이유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특별한 병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부엌에서 매일 사용하는 재료들이 혈관을 막히게도 다시 흐르게도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바꿔야 할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왜 박순자 씨의 몸이 달라졌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혈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여도 손발이 계속 차고 몸이 무겁고 숨이 쉽게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혈관 안에 쌓이는 것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오래 굳어버린 찌꺼기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찌꺼기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몸 상태, 움직임 부족, 잘못된 식습관이 겹치면서 혈관 안쪽 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수도관 안에 녹과때가 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끝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손발 냉기와 쉽게 피로해지는 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몸의 온기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피도 차가워지고 피가 차가워지면 흐름이 느려집니다. 흐름이 느려진 피는 더 쉽게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에 달라붙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기 쉽고 작은 자극에도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약이 도와야 할 혈관의 길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부엌에서 어떤 재료를 가장 자주 쓰십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사용하는 재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료들이 혈관 상태를 서서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이미 집에 있는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혈관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식초가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시큼한 양념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굳어 있는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재료는 누구나 매일 쓰는 것인데 대부분 그냥 먹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재료를 식초와 함께 쓰는 순간 혈관 안 청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첫 번째 변화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져가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재료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집에 항상 있지만 대부분 그냥 반찬 재료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파는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은 끈적한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 안에는 몸속 기를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양파의 단단한 조직 안에 갇혀 있어서 그냥 씹어 먹으면 충분히 풀려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단단히 닫힌 병 안에 좋은 약이 들어 있는데 뚜껑을 열지 못하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식초가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초는 양파의 단단한 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숨어 있던 좋은 성분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려 나온 성분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달라붙은 찌꺼기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맑아지고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순자 씨도 예전에는 양파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식초에 담근 양파를 소량씩 드시기 시작하면서 속 불편함은 줄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덜 굳고 얼굴색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파를 식초에 담글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식초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썰어놓은 양파를 잠시 그대로 두면 공기와 닿으면서 몸에 좋은 성분이 더 살아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식초에 담그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 식초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음식이 몸속으로 급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결과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몸이 처지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먹으면 기운이 빠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 혈관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 안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몸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깨끗해진 길도 금방 다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재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료는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늘 냉한 느낌이 있다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양파 식초로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따뜻한 피가 끝까지 흐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재료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냥 국에 조금 넣어 먹는 정도로는 몸 깊숙한 곳까지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단까지는 피가 도달하지 못해 늘 시리고 저린 느낌이 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관 안이 쉽게 굳고 청소해 놓은 길도 다시 막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는 반드시 따뜻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생강을 식초에 담그면 그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생강이 매운 성질이 식초와 만나면서 몸속에서 오래 지속되는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잠깐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속부터 데워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데워진 몸은 피가 잘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박순자 씨도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바로 손발 옹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도 발이 시려 양말을 벗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맨발로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식초의 또 다른 장점은 몸속에 쌓인 답답함을 풀어준다는 점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몸속 찌꺼기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느낌이나 몸이 무거운 느낌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을 사용할 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래 두었을 때 상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잘 말린 생강을 식초에 담그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야 몸에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 식초로 혈관의 길을 열고 생강 식초로 그 길에 따뜻한 피를 흐르게 만들었다면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막으려는 가장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리해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기운을 살리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냥 드시면 속이 불편해서 멀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입니다. 마늘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되고 제대로 다루면 혈관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피가 한 곳에 뭉치는 현상입니다. 피가 덩어리처럼 엉기면 좁아진 길을 막아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미리 흩어주는 것입니다. 마늘을 식초에 담가 충분히 시간을 두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마늘의 강한 자극은 줄어들고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숙성된 마늘 식초는 피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도와주고 혈관 안에서 걸리적거리던 것들을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속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힘은 더 오래 갑니다. 마늘 식초는 혈관 관리뿐 아니라 기운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가 끝나면 쉽게 지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이 몰려오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열리고 흐름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기운도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챙겨 먹느냐? 그래서 박순자 씨가 실제로 실천했던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할 때 양파 식초, 점심 식사 후에 생강 식초, 저녁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마늘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셨습니다.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였기 때문에 속도 편안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매일 조금씩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몸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발끝부터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고 3달이 되었을 때는 검사 결과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이 기준을 모르고 지나가면 효과를 못 보거나 괜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함께 드시는 약입니다. 평소에 피가 너무 잘 굳지 않게 도와주는 약을 드시고 있다면 양을 늘리거나 갑자기 시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천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식초에 담근 생강이나 마늘은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약과 겹치면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속 상태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식초라는 말만 들어도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공복에 드시지만 않으면 대부분 큰 부담은 없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대로 마시거나 빈속에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입안 관리입니다. 식초는 산성이 있기 때문에 마신 뒤에는 물로 한 번만 가볍게 헹궈 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치아 불편을 막아줍니다. 귀찮다고 건너뛰지 마시고 물 한 모금만 입에 머금었다가 뱉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달라지느냐는 질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피가 새로 만들어지고 혈관 안쪽이 정리되기까지는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석 달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 한두 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결국 검사 결과까지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방법은 단기간에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날 문득 요즘 몸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박순자 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하루 흐름을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웁니다. 밤사이 굳어있던 몸속 흐름을 천천히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혹은 식사를 마친 직후에 양파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넘기지 말고 한 모금씩 입안에서 굴리듯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식초를 함께 드시면 속이 편해지고 오후에 찾아오는 묘한 처짐이 줄어듭니다. 박순자 씨도 점심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생강식초를 챙긴 뒤부터는 오후 시간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잘 돌고 그러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저녁에는 마늘 식초가 역할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몸의 흐름이 느려지기 쉽습니다. 이때 숙성된 마늘 식초를 물에 희석해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면 밤사이 몸이 정리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챙기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몸의 부담도 적고 빠뜨릴 일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흐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그 리듬에 맞춰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부터 끝까지 양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게, 적게, 하지만 빠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달콤한 식초 음료로 대신하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을 위해 마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든 식초를 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혈관을 관리할 수 있는 큰 틀을 손에 쥐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왜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리가 끝나면 오늘 영상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혈관은 길이고 이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한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박순자 씨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세 가지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양파 식초였습니다. 양파 식초는 혈관 안쪽에 달라붙어 있던 끈적한 찌꺼기를 떼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처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줄어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길을 먼저 깨끗하게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식초였습니다. 생강식초는 차갑게 굳어있던 몸의 온기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손발이 차고 몸 구석구석이 늘 냉한 느낌이 들던 이유는 피가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흐름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마늘 식초였습니다. 마늘 식초는 피가 한 곳에 뭉쳐 길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유독 몸이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혈관 관리가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는 길을 열고 하나는 온기를 채우고 하나는 방해물을 치웁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반쪽이 됩니다. 박순자 씨 역시 처음에는 한 가지만 하다가 세 가지를 모두 챙긴 뒤부터 몸의 변화가 훨씬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사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로 식사 시간에 맞춰 조금씩 반복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여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하루 이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박순자 씨가 3달을 지켜냈듯이 여러분도 그 시간을 몸에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고 쉽게 지치고 아침이 무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 알림을 알아차렸을 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장을 보실 때 양파, 생강, 마늘을 한 번 더 담아 오시고 집에 있는 식초를 꺼내는 것, 그리고 식사 시간에 맞춰 물에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몸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멈추지만 마십시오. 흐름은 다시 만들 수 있고 몸은 그 흐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